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서민이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요새 좀 수영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살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나요,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어, 무위푼에서 부자 되는 법 혹은 뭐 이제 평범한 서민이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젊었을 때 1,000만 원의 돈은, 그러니까 20살 때 1,000만 원의 돈은 50살 때 10억의 돈과 맞먹는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 돈 가치가 20살 때부터 1,000만 원이 나중에는 정말 점점 커져서 충분히 10억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월급은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월급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사회초년생일 때 제가 한 만큼 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돈을 벌어서 당시에 급여가 한 300에서 350 정도 됐었으니까 사회초년생 직원은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월급이 이제 또 월급과 마찬가지로 또 이 버는 족족 또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쓰시는 분들. 일단은 좀 한 3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3년 동안은 좀 돈을 소비 습관을 좀 줄여서 돈을 좀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대학생 때는 한 달 용돈이 얼마였나요? 우리가 대학생 때도 충분히 한 달에 한 10만 원? 뭐 20만 원으로 생활이 되게 가능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10만 원, 20만 원으로는 택도 없는 돈이 됐는데, 사회생활에 나오더라도 대학생처럼 소비를 한다면, 우리가 대학생처럼 돈 안 벌 때처럼 소비를 한다면 뭐 충분히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예전에 사회초년생 때는 구두를 사면 그냥 한 켤레로 그냥 1년을 신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특별히 그런 거 이렇게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기도 했지만, 그런 소비를 좀 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점심도 좀 뭐 비싼 거 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냥 1,000원짜리 김밥 있잖아요. 1,000원짜리 김밥으로 좀 때우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제가 그리고 예전에 그 저 아시던 분이 아버지가 빚을 져서 이제 그 대출을 아들이 갚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매일 그 1,000원짜리 김밥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끼니를 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1,000원짜리 김밥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 빚을 많이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또 돈을 버는 것만큼 수비도 중요하다. 네. 근데 이 수비는 평생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일 때는 딱 존잣돈 모으는 단계, 한 3년 정도, 뭐 3년, 그게 좀 길면 좋다 이거예요. 2년 아니면 1년만 하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근데 한 3년 정도 하면 이 소비 습관이 배어져 있어서 나중에 돈이 많아져도 이게 섣불리 또 돈을 막 팡팡 쓰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나이가 너무 들어서 너무 또 인색한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돈 만 원, 1, 2만 원에 너무 또 벌벌 떨고 이런 삶을 또 사는 걸 제가 원치 않는데, 젊었을 때야 뭐 조금 그 돈 아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미덕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그때 좀 여유롭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소비 패턴을 좀 절약을 해서 돈을 좀 지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벌 궁리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월급쟁이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월급 외에도 좀 다양한 수입원을 좀 창출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수입원은 뭐 다 그 본인이 좀 잘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버로 또 직장 생활 하면서 유튜버로 수입 창출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아르바이트로 뭐 번역 일을 해서 또 돈을 버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디자인 쪽으로 해서 뭐 자기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보면 그 자기의 어떤 재능 기부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보니까 그런 웹사이트, 이렇게 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거. 저도 그 한창 때 이제 저는 이제 영업을 했었는데, 한창 때 영업이 안 될 때는
주말에 알바를 어떤 걸 해볼까 이렇게 좀 고민도 많이 했었던 적도 있었고, 아니면 뭐 주말에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주말 알바 같은 것도 찾아보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말 알바로 또 수입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종잣돈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잣돈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그래도 종잣돈이, 제 생각은 좀 괜찮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한 1억 정도는 모으셔야 돼요. 1억. 근데 이 아파트를 1억을,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1억을 모아서 아파트를 살 거면 1억을 모으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잘 고르면 되기 때문에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오피스텔 투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나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모으시던가, 아니면 3천만 원 투자해서 오피스텔 쪽으로 가시던가, 이거를 선택해서 돈을 모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가점이, 아파트 청약 가점이 높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그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청약도 특별 공급도 가능하시면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자녀 특별 공급,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군인 특별 공급도 있어요. 서민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핵심이 투자를 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잣돈이 모이면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럼 투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네, 무료인 유튜브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네, 그리고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런 조언을 듣거나, 뭐 이런 것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아니면 손쉽게 그냥 그 주변 인근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투자를 많이 하신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듣거나, 뭐 다양하게, 뭐 사실 뭐 찾으면 길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언을 듣고 내가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자산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00만 원, 1억 만들기가 어렵지, 이 1억이 2억 되고 4억 되고 8억 되고 16억 되고 30억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돈도 눈덩이처럼 굴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돈이 빨리빨리 이어진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장기인 금융상품에 돈을 넣어놓으시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산관리사 출신이긴 한데, 물론 이게 장기 상품이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뭐 비과세도 되고 또 복리 효과도 있고 하지만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빨리빨리 돈을 모으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또 장기로 하기에는 또 이 사업비 때문에 또 그 시간 대비해서 사실 효과가 미비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장기 상품의 또 장점은 뭐냐면, 나중에 연금으로 변환했을 때 이제 평생 종신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이런 거는 상당히 메리트고, 또 세금 없이 지급되는 거, 이런 거는 또 장점이어서, 제 생각은 장기 상품을 하시긴 하되 너무 과도한 금액, 좀 부담스러운 금액을 하시면은 유지가 힘들어서 사실 많이 깨시거든요. 사실 깨면 많이 가입 안 하니면 못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금액 정도만 넣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추가 납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장기 상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저 가입 금액을 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서 그런 장기 상품을 하시는 것도 좋대,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일단은 소비를 줄여서 대학생 때 쓰던 용돈만큼 생활비를 세라. 혼자 사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이제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훨씬 더 많이 써지겠지만, 혼자 살 때는 대학생 때의 소비 습관대로 돈을 써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투잡 쓰리잡 혹은 급여 외에 다른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실행해라. 뭐 주말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자기의 재능을 갖고 재능 기부를 해서 뭐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캐리어도 또 쌓일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모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 투자는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주식, 펀드, 부동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채권.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또 큰 돈이 있어서 굴리는 거지, 사실 적은 돈으로 굴리기엔 사실 이렇게 만만치 않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동산 투자가 제일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어느새 자산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예, 그게 바로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의 왕도가 있을까요?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부자 되는 길에도 왕도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작게라도 실천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